안녕하세요. 인공지능 일반 강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본 강좌를 담당하게 된 정하영 교수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인공지능의 개념, 인공지능의 4가지 목표, 그리고 자연지능과 인공지능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인공지능이라는 단어를 자주 접하고 있고 남녀노소 모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공지능이란 정확히 어떤 뜻일까요? 여기서는 그 의미와 등장 배경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인공과 지능의 합성어입니다. 인공이란 인간이 만든 인간에 의해 탄생된 것을 의미하며 지능이란 인간의 생존을 위해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즉, 인공의 artificial과 지능의 intelligence의 앞글자를 따서 AI라고 부릅니다. 즉, 인공지능이란 인간의 지능이 필요한 다양한 작업을 기계가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드는 컴퓨터 과학 분야의 기술과 이론을 의미합니다. 인공지능이라는 용어가 처음 사용된 것은 1956년 미국 다트머스 학회에서 공식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다트머스 학회는 존 메카시, 마빈 민스키, 클로드 셰넌 등 당대의 저명한 학자들이 주도하여 기획되었습니다. 이 학회에서는 기계가 인간의 문제 해결 능력을 모방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을 목표로 자동화된 추론, 게임 이론, 신경망, 자연어 처리 등의 연구 주제에 대해서 학제 간 연구 모임을 조직하게 되었습니다. 이 회의에서 인공지능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한 존 메카시는 인공지능의 핵심을 논리적 추론을 기반으로 물리적 외부 세계에 주어진 특정한 상황에 있어서의 문제 해결 능력이라고 여겼습니다. 자, 이들은 어떤 인공지능을 만들고자 했을까요? 다음은 인공지능 목표를 4가지로 요약한 것입니다. 사람다운 행동, 사람다운 사고, 합리적 행동, 합리적 사고가 그것입니다. 초기 인공지능을 연구한 학자들은 사람다운 행동을 하는 인공지능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이들의 연구 주제는 사람의 언어로 대화하는 기계, 시각 장치로 물체를 알아볼 수 있는 기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스로 계획을 세워서 실천하는 로봇 등에 집중했습니다. 1950년 영국의 수학자 앨런 튜닝은 컴퓨터를 개발함과 동시에 기계가 사람과 같은 지능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서 컴퓨팅 머시너리 앤 인텔리전스라는 논문을 발표하면서 튜링 테스트를 제안했습니다. 튜링 테스트는 기계와 사람 간의 대화를 통해 기계가 사람다운 지능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이 테스트의 수행 방법은 인간과 기계를 다른 공간에 배치하고 질문자가 그들과 질의응답을 합니다. 질문자가 질의응답의 상대가 사람인지 컴퓨터인지 구분할 수 없다면 기계가 지능을 가졌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한편 인공지능의 인지 과정에 집중한 학자들은 사람다운 사고를 하는 인공지능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이들의 연구 주제는 사람들의 인지 과정의 계산 모델, 마음을 연구하는 신경과학 및 심리학, 합리적 에이전트 등에 집중했습니다. 사람다운 사고방식을 AI에 적용한 예로는 고객 지원 챗봇이 있습니다. 1960년대 후반에 MIT의 컴퓨터 과학자인 조지프 와이젠바움은 최초의 고객 지원 챗봇 프로그램인 엘리자를 개발했습니다. 사용자의 입력 패턴을 매칭하여 일종의 대화를 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엘리자는 초기 인공지능 기술의 가능성을 보여주었으며 이후 다양한 자연 언어 처리 및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에 큰 영향을 미쳤고 여러 챗봇 및 가상 비서들의 원조 모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다운 행동과 사람다운 사고를 모방하는 AI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6가지입니다. 첫 번째, 불완전한 이해와 학습입니다. 인간의 행동을 완벽히 이해하고 모방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AI는 종종 인간의 복잡한 감정, 문화적 맥락, 사회적 규범 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부적절한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비윤리적 행동 가능성입니다. 인간의 행동 중에는 비윤리적이거나 해로운 행동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AI가 사람의 행동을 그대로 모방할 경우 이러한 부정적인 행동도 모방할 위험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예측 불가능성입니다. 인간의 행동은 종종 비논리적이고 감정적일 수 있습니다. AI가 이러한 비논리적 행동을 모방하면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고
이는 AI 시스템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해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복잡한 의사결정입니다. 인간의 의사결정 과정은 복잡하며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AI가 이러한 복잡성을 모두 반영하려다 보면 비효율적이거나 불필요하게 복잡한 시스템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프라이버시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다운 행동을 모방하기 위해서는 많은 양의 개인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해야 합니다. 이는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회적 상호작용에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사람처럼 행동하더라도 실제 인간과의 상호작용에서는 많은 한계가 존재합니다. AI는 감정이입이나 공감을 제대로 구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사람다운 행동을 모방하는 인공지능의 개발, 그리고 적용에 있어서 중요한 고려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연구와 윤리적 고민이 필요합니다. 네, 실제 사례를 통해 사람다운 행동과 사람다운 사고를 모방하는 인공지능의 문제점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의 스타트업 스캐터랩은 사람들과의 자연스러운 대화를 목표로 인공지능 챗봇 이루다를 개발하여 2020년에 공개했습니다. 그러나 다음 논란들로 인해 서비스를 중단하고 데이터베이스를 전면 폐기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개인정보의 유출입니다. 카카오톡 대화 데이터를 학습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일부 사용자들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가 노출되어 개인정보 보호 문제를 야기했습니다. 두 번째로 개인정보 보호 위반입니다. 이루다가 학습에 사용한 데이터가 학습에 사용된다는 사실을 사용자에게 명확하게 고지하지 않아서 개인정보보호법 및 관련 법률 위반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부적절한 발언입니다. 이루다는 성차별적이거나 인종차별적, 혐오 발언 등을 하여 논란이 되었는데요. 이는 학습 데이터에 포함된 부적절한 내용 때문으로 이루다가 특정 집단에 대한 편견을 학습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반하여 사람다운 행동과 사람다운 사고방식이 아닌 주어진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논리적이고 최적화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합리적인 행동을 하는 인공지능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인공지능이 합리적인 행동을 하기 위해 필요한 핵심 기술은 논리적인 추론으로 이때 논리이론, 결정이론, 계획 및 탐색 알고리즘 등 핵심 기술을 종합적으로 적용하여 합리적인 행동을 하는 AI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논리이론이란 1950년대 후반에 하버트 사이먼과 앨런 유얼이 개발한 것으로 인공지능이 사실을 표현하고 추론하고 결론을 도출하는 데 사용됩니다. 결정이론이라는 것은 불확실한 상황에서 최적의 결정을 내리기 위한 이론적 기반을 제공합니다. 베이지안 네트워크 등 확률 이론을 적용하여 불확실성을 처리하고 기대 효용 이론을 적용하여 합리적인 선택을 평가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계획 및 탐색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이것은 주어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일련의 행동을 결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여기에는 탐색 알고리즘, 계획 알고리즘, 강화학습이 포함됩니다. 마지막으로 사람의 합리적인 사고 능력을 모방하는 인공지능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생각의 법칙, 인식론, 온톨로지 등의 핵심 기술을 종합적으로 적용하여 합리적 사고를 하는 인공지능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생각의 법칙은 아리스토텔레스의 3단 논법이나 데카르트의 연역적 추론 등 고대 철학자들이 인간의 사고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 제안한 논리와 추론의 기본 원칙을 기반으로 인지 과정을 체계화한 것으로 이후 인식론과 온톨로지에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인식론과 인지 모델링은 인간의 사고, 학습, 기억, 문제 해결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 지식 획득 과정과 인지 과정을 탐구하는 학문 영역으로서 인공지능이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고 논리적 추론을 수행하는 방법을 개발하는 데 기여합니다. 온톨로지는 지식의 표현과 체계적 관리를 통해 인공지능의 성능을 향상시키고 다양한 응용 분야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율주행 자동차에서는 도로, 신호, 교통규칙에 대한 온톨로지를 사용하여 주행 결정을 내릴 수 있고 의료 온톨로지는
의료 데이터를 표준화하고 의미 있는 관계를 정의하여 의료 진단이나 치료에 도움을 주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인공지능의 4가지 목표를 살펴보셨습니다. 이 4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상황을 이해하고 적응하는 적응력입니다. 이것은 다음과 같은 여러 요소를 필요로 하는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문맥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인공지능이 주어진 상황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필요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것은 자연어 처리와 컴퓨터 비전 등의 기술을 통해 구현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학습 능력입니다. 인공지능이 과거의 데이터의 학습을 바탕으로 새로운 상황에 적응하거나 경험을 통해 성능을 향상시키는 능력입니다. 이것은 기계학습, 심층학습 등 새로운 기술을 통해 구현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감정인식과 표현입니다. 사람의 감정을 인식하고 상황에 맞게 감정을 표현하는 능력입니다. 이것은 감정 분석, 얼굴 인식 기술 등을 통해 구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셜 로봇은 사용자와의 상호작용에서 감정을 이해하고 이에 맞는 반응을 보여야 합니다. 자, 다음으로 결정 및 문제 해결 능력이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주어진 문제를 분석하고 최적의 해결책을 찾는 능력을 말합니다. 이것은 논리 프로그래밍이나 결정 이론, 계획 및 탐색 알고리즘을 통해 구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율주행 자동차는 다양한 도로 상황에서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는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자, 5번째, 창의성입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성하고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이것은 생성적 적대신경망 등의 기술을 통해 구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술 창작 인공지능은 그림을 그리거나 음악을 작곡할 때 창의적인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식 통합과 적용입니다. 다양한 출처의 지식을 통합하고 이를 실제 상황에 적용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이것은 지식 그래프, 온톨로지 등의 기술을 통해 구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상 비서는 사용자에게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바탕으로 유용한 조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6가지 모든 요소들이 결합되어 인공지능이 사람처럼 다양한 상황에서 유연하고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사람 같은 인공지능을 만들기 위해 여러 기술들이 끊임없이 개발되어 온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자연어 처리, 컴퓨터 비전, 지식 표현, 추론, 기계학습, 심층학습, 이러한 것들은 그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자연어 처리는 기계가 사람과 대화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로 기계는 문장을 분석하고 문맥을 추출하고 적절한 답변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식 표현이라는 것은 기계가 질문을 하기 전에 제공된 정보를 저장하여야 합니다. 또한 대화 중에서 제공되는 정보를 축적하여서 해당 정보가 다시 나타나면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추론에서는 기계가 저장된 정보를 해석하는 방법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인간은 실시간으로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서 자동으로 이 작업을 수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기계학습, 이는 기계가 실시간으로 새로운 조건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기계는 추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패턴을 분석하고 감지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인공지능의 4가지 목표를 잘 달성한 인공지능의 사례 몇 가지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가지를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챗봇입니다. GPT-4와 같은 대화형 인공지능 모델은 사람과 유사한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이들은 문맥을 이해하고 질문에 적절하게 답변하며 유머나 감정을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객 지원 챗봇은 사용자의 문제를 해결하고 자연스럽게 대화하면서 인간 상담원처럼 행동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소셜 로봇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페퍼와 같은 소셜 로봇은 사람과 상호작용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로봇들은 감정인식 기술을 통해 사람의 표정과 목소리를 분석하여 감정 상태를 파악하고 이에 맞춰 적절한 반응을 보입니다. 예를 들어 페퍼는
사람들에게 인사하고 간단한 대화를 나누며 질문에 답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자동 운전 시스템, 즉 자율주행 기술입니다. 테슬라의 오토파일럿은 자율주행 기술을 접목한 것으로 사람의 운전 행동을 모방하여 차량을 운전합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도로 상황을 인식하고 차선을 유지하며 다른 차량과의 거리를 조절하고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상 비서입니다. 애플의 시리나 구글 어시스턴트, 아마존의 알렉사와 같은 가상 비서들은 사용자의 명령을 이해하고 일정 관리, 정보 검색, 음악 재생 등 다양한 작업을 수행합니다. 이들은 사용자의 음성을 인식하고 대화형으로 응답하며 사람처럼 행동합니다. 이러한 예시들은 인공지능이 점점 더 사람다운 행동을 모방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사람들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종종 사람다운 행동과 합리적인 행동이 충돌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율주행 자동차의 긴급 상황을 예로 살펴보겠습니다. 자율주행 자동차가 도로를 주행하고 있는데 갑자기 도로 앞에 보행자가 뛰어듭니다. 차량의 인공지능 시스템은 충돌을 피하기 위해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합리적인 행동입니다. 주어진 상황에서 최적의 결과를 도출하는 데 중점을 두기 때문에 보행자와 충돌을 피하기 위해 즉시 급정거를 하거나 옆 차선으로 핸들을 돌릴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차량 내 승객이 부상을 입을 수 있으며 옆 차선의 다른 차량과 충돌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편 사람다운 행동은 종종 감정적이거나 윤리적인 요소를 고려하게 됩니다. 인간 운전자는 종종 자신의 가족이나 친구를 우선적으로 보호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인공지능이 사람다운 행동을 하도록 프로그래밍 된다면 차량 내 승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급정거를 하지 않고 직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행자는 큰 위험에 처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상황에서 인공지능이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윤리적, 법적, 사회적 기준 등 복합적인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우선 윤리적 고려는 생명을 최우선으로 보호하는 원칙을 적용한다면 보행자를 구하기 위해 급정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법적 고려를 한다면 교통법규와 같은 법률이 어떤 행동을 요구하는지 분석해야 합니다. 많은 국가에서 보행자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을 우선으로 합니다. 사회적 고려는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행동을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람들은 대체로 보행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위험을 감수하는 것을 지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술적 고려입니다. 인공지능 시스템의 반응 시간은 주변 환경 인식 능력을 기술적 요소로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렇게 많은 전문가들은 인공지능이 가능한 한 생명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인공지능은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 급정거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결정이 모든 상황에 맞는 것은 아니며 각 상황에 맞는 최적의 해결책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인공지능과 자연지능의 결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연지능이라는 것은 인간의 지능을 뜻합니다. 인공지능과는 각각 다른 원천과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학습, 발전, 그리고 활용 방식에서도 차이가 있겠습니다. 이 자연지능은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생물학적인 지능으로 감각, 추론, 학습, 의사결정 등 다양한 능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연지능은 감각과 경험을 통해 학습하고 상황에 따라 적응하며 발전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편 인공지능은 인간이 프로그래밍하여 만든 기계지능입니다. 기계학습, 인공지능, 자연어 처리 등의 기술을 활용하여 인간의 지능적인 작업을 수행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인공지능은 데이터와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한 학습을 통해서 발전하게 되겠습니다. 활용면에 있어서는 자연지능은 문제 해결, 창의적 사고, 감정인식, 인간 간의 상호작용 등 다양한 인간적 활동을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한편 인공지능은 데이터 분석, 자동화, 예측 분석, 자율주행, 언어 처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됩니다.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하거나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며 데이터 기반의 결정을 지원하는 도구로 사용됩니다. 장단점 면에서는 자연지능은 추상적인 사고, 융통성, 창의성, 감정인식, 표현, 윤리적 판단 등 다양한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학습에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고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인공지능은 반복적이고 정형화된 작업을 빠르게 처리하는 계산 능력, 정확한 예측, 대용량 데이터 처리 등 이러한 장점들을 가지고 있지만 자연지능과 같은 융통성, 추상적 사고, 창의성을 달성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데이터의 품질에 따라서 성능이 크게 좌우되기 때문에 일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대응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인공지능과 자연지능은 각각 특성과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지능의 결합을 통해서 인간의 지적 능력과 기계의 계산 능력을 융합하여 최선의 결과를 얻기 위해 새로운 혁신적인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지능의 발전은 현대 사회의 여러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향후 기술적 발전과 윤리적인 고려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발전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과 자연지능이 결합을 한다면 다양한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며 여러 이유에서 이 두 지능의 결합이 크게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복잡한 문제 해결입니다. 인공지능은 대용량 데이터를 처리하고 복잡한 패턴을 인식하는 데 뛰어나지만 사람은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지능을 결합한다면 보다 효율적이고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람 중심 기술 발전입니다. 사용자 경험을 개선하고 사람 중심의 기술 발전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을 통해 사용자의 행동 패턴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세 번째, 예측과 의사결정 지원입니다. 자연지능은 주관적인 판단이나 감정을 통해서 예측을 하고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한편 인공지능은 데이터의 기반의 분석을 바탕으로 예측을 더 정확하게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협업과 상호작용 강화입니다.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서 사람과 기계 간의 상호작용이 더 원활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연어 처리, 기술을 통해 사람이 자연스럽게 컴퓨터와 대화하고 정보를 송수신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인공지능과 자연지능의 결합은 현재와 미래의 기술 발전을 이끌어 나가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며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겠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을 퀴즈를 통해서 복습하고 그 이해도를 확인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1번, 인간의 신체 능력을 모방하는 것. 2번, 인간처럼 학습하고 추론하며 문제를 해결하는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 3번,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 4번, 컴퓨터 하드웨어를 개선하는 것. 여기서는 인간처럼 학습하고 추론하며 문제를 해결하는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인공지능과 자연지능의 결합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1번, 인간의 감정을 이해하기 위해. 2번, 정형화된 작업과 창의적 사고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 3번, 단순한 작업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4번, 인간과 기계의 상호작용을 증진시키기 위해입니다. 여기서는 정형화된 작업과 창의적 사고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이상으로 1차 시 인공지능의 이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